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아니가요? 감사.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도시가 성장관리원들 9번. 잠깐만. 아, 요거 안에 거구나. 예.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9-319 안건인 평택 도시관리계 용도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시민여가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 목적을 상실한 일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 청취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구역 지정 당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해제에 반영하였으며 상위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2025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 반영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협의 결과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해 조정된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와 비오톱 평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상위 계획과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제 요건이 충족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건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불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인근 학교와 레포츠공원 등 시가지가 있으며 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인근 만기사와 진이산단 등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불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10년 12월 30일 2015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신설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06년 6월 13일 진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신설되었으며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방향 및 계획 기준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대상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제되어 재정비 시 검토되었던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 대상 지역 중 최근 관련 지표가 변경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검토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재정비 시 제시된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 1등급 및 비오톱 평가지도 2등급 이상 지역을 제척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불악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일부 해제안입니다. 현장 사진은 2023년 4월 드론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지역은 지정일 이전부터 무임목지로 농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지역으로
구역 지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안입니다. 불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총 8개소 11만 9,438평방미터, 지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총 5개소 5,351평방미터 일부 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불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입니다. 지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 일정의 해제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인데 지금 불악산 자연공원 지금 이게 2010년 12월 30일 날 지정이 됐고, 이게 지인이 도시자연구역은 2006년 6월 13일 날 이게 지정이 됐어요. 이게 이 시설도 10년 이상 지나면 이게 대상이 되나요? 이거는 시설이 아니고 이제 공원 용도 구역이기 용도 때문에 구역, 예. 요거는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몰제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별로 여가 휴식 공간이나 이용 목적에 상실된 토지라 이거를 해제코자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입안한 지역은 예.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전부터 예. 농지로 훼손돼서 이제 무임목지와 이제 농지로 활용되고 있던 토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제외 신청을 했었고, 네. 지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도 저희가 전체 이제 23개소인가에 대해서 해제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환경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남은 지역이 1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예. 중에서 지금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부의 국토환경 성과의 1등급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비오톱 평가지도 결정에 따랐다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비오톱은 2등급. 예. 이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예.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서 이제 다른 개체들하고 구분이 되는 그 생활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환경부에서 비오톱 평가를 해서 지도를 전국적으로 다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쪽 불악산 정도를 지금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공원 구역이긴 하지만 논밭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소규모의 작은 토지들이 조목조목 모여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해제코자 하면 거기에 또 난개발이라든가 어떤 도시가 형평에 어긋나는 시설들이 막 들어올까 이런 것도 걱정인데, 그런 거는 걱정은 안 해보셨나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제 예. 당초에 이제 수풀이 형성이 돼 있고 네. 환경이 좋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시민 여가 공간이나 그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고 이제 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좀 사유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제한을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해제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살펴봐도 이렇게 공원으로서의 어떤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은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공원 구역 바로 옆에 있는데, 공원 구역 주변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여기에 일부 해제 구역에 들어간 토지도 있지만 그 주변인데도 안 들어간 토지도 있는데 이런 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은 있으신가요? 그 구역 중에 지금 그 저희가 지정 전부터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이 저 현황 조사라든가 자료 조사를 예전 자료부터 다 이제 추적을 해서 그 저희가 지정 전에 이제 훼손돼 있던 지역을 그 반란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에 해제가 결정이 되면은 그 연접해서 그 구역을 뭐 다른 시설로 해제되고 하는 거는 그 법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건 엄격히 좀 제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공원 주변 지역에 공원 시설로도 활용도 안 하면서 시에서 공원으로 관리도 안 하면서 애매하게 이제 사유재산을 아무 행위도 못 하면서 그냥 이렇게 손해 보시는 그 토지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 도시공원과에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초에 보고 받기는 공원 일몰제에 이제 벗어나서 저희가 공원 지역으로 이제 토지를 저희들이 이제 수용할 시설들이 그때 14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척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로 저희들이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제척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토지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현상이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지만 여러 가지 뭐 시설물도 지금 규제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토지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것도 자연환경 파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 뭐 이런 건 지금 보니까 그 사전 자문 및 주민 의견 같은 거는 청취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상임 기획단의 사전 자문은 청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물론 토지주들한테는 좋은 현상이지만 공원 주변 환경 훼손에는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도 시민단체나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이의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요 지금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 평택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산지 비율이 얼마나 되죠? 현재 16.9% 16.8인가 뭐 정도. 7인가 한뭐 17%도 전에만 해도 17% 했는데 좀 내려갔어요. 지금 보면 여기 좀 나와 있는 산을 보면은 북부에 그래도 불악산하고 하나가 또 어디죠? 네, 진이 쪽에 있는 무봉산인가요? 예, 불악산하고 무봉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평택시의 정책 기조가 이거 워낙 숲도 없고 산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평야지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무도 많이 심는 이런 정책을 갖고 이제 시장님이 이제 아마 하시는 걸로 같은데 지금 여기 오늘 좀 설명하신 거 보면 이게 보시다시피 저 산을 좀 보세요. 저 산이 어떻게 생겼나. 근데 그 사이에서 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게 19년하고 지금 벌써 21년하고 이 차이가 이렇게 사유지라고 하지만은 이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변화가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농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다 아까 좀 계속 도시계획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훼손해가지고 농지가 돼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조로 지금 자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훼손이 돼요. 이렇게 저희 산림이 이게 그러면은
메시지나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럼 모든 거를 웬만한 거 다 그냥 불법적으로 훼손해 가지고 그냥 농지로 이거 지목이 여기 뭐예요? 지목이 여기 지금 훼손된 농지가? 대부분 임야나 이제 농지로 되어 임야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럼 다 훼손해 가지고 그냥 농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나 가지고 해제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지정 이전에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정이 되고 나서 훼손을 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해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훼손을 하게 되면 훼손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적이고 관리 자체가 좀 잘 안 됐다는 부분도 있고 이 공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꾸 이거를 해제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좀 이게 기조하고 반하는 거잖아요. 정책하고 만약에 이거를 해제했을 경우에 여기에 분명히 아까 여기 나와 있을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인가요? 이게 만약에 이게 해제되면은 자연 녹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 행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 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있고 결론은 개발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면은 지금 보여주는 데 같은 경우가 다 무분별하게 계속 더 확산해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불확산의 대부분이 이 개인 사유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책을 봤을 때는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 지금 개발이 훼손된 부분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왜냐하면 계속 공원을 조성하려 그러면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은실이든 모산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저기 매입을 한 부분도 그런 의미잖아요. 왜냐하면 이 집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개발이 되면 나중에 이게 분명히 북부 쪽에 있는 주민분들은 휴식 공간이나 그래도 우리 100m 이상 되는 산들은 불악산이나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모봉산이나 이런 산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그 주변을 다 해제해가지고 난개발을 더 야기시키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 공원으로 조성할 때도 문제성도 있고 아마 비용 발생도 더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생각의 전환을 갖고 차라리 저거를 해제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권의 제한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시에서 재원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그거를 매입을 해서 다 한 번에 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산까지 공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평택에 진짜 공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거 뭐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다 가시면은 이 산 자체의 모양 자체도 보면은 지금도 오늘도 저희가 밥 먹으러 그쪽으로 갔다 왔지만은 다 주변 자체가 계속 풀어주게 되면 엄청난 개발 자체가 난개발이 돼요. 거기에 뭐 기반 시설이나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집행부에서 저희 시의회 의견을 정확하게 좀 청취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얘기 드립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보니까 이걸 직접 보면은 와닿아요, 와닿아.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잘 모를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진짜 사진 같은 거 다 봐보세요, 다. 이거 다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개발 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산 바로 밑에다가 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한 곳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한두 곳이라 그러면 모르지만은 거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그쪽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거 다 훼손된 거를 다 해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거를 난립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지금 현재 시 입장이에요. 지금 여기서 올려놓으신 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의회 의견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의견을 주시면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진행하면서도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임야에 대한 엄격한 제한 때문에 시민들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저희가 이 훼손을 촉진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왕에 훼손돼 있던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유의 재산을 무조건 침해해가지고 억압해야 된다,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됐으면은 방향을 달리 생각해서 그거를 메시지를
거기에 계신 분들도 계속 평생을 그냥 만약에 수인을 해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공원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불악산이든 모공산이든 산 자체가 평택에는 없다 보니까 분명히 그거는 나중에 공원화 시킬 수밖에 없는 기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거를 차라리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뭐 말 그대로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뭐 기금 조성을 하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지.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비용도 나중에 가면 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이번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여기서 우리 선관위에서 의견을 주시면 더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9-320호 안건인 평택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지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1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발 행위에 대비한 기반 시설 확보, 경관 및 환경에 어울리는 개발 기준 제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계획, 지역 맞춤형 건물의 용도 계획 수립이며 참고로 2021년 1월 26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도래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관리 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소가 제한됩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평택시 성장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 확산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평택시 성장관리계획은 평택시 비시가화 지역의 토지 이용, 난개발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소유권 등 실행력이 있는 도시관리계획과는 차이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위상을 가지며 비시가화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해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제한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 그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을 통해서 후보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형, 산업유도형, 자연보전형 등 그 3개의 그 유도형과 성장관리형 등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그 입지적, 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구분하여 유형별 관리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금해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보전형은 지정하지 않았으며 그 자연보전형을 제외한 성장관리구역의 유형별 예시입니다. 주거형은 저층주택 중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었으며 산업유도형은 산업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산업 집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성장관리형은 건축물 용도가 집적되지 않아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또한 기 수립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 수립구역의 조정을 통해 금해 신설되는 성장관리 계획구역과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해 신설한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그 163개소이며 구역 조정을 통해 반영된 기 수립구역 14개소를 포함하여 총 177개소의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성장관리형이 약 57%를 차지하며 주거형과 산업유도형 각각 21%, 자연보전형이 약 0.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그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일부 강화하여 난개발을 억제하는 규제 사항이 있으며 규제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가능하며 그 밖에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생산관리 지역 및 그 농림 지역은 건폐율만 10% 완화된 30%까지 가능합니다. 기반시설 계획의 대상은 도로와 주민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성장관리구역 내 골격이 되는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도로계획 기준선을 계획하였으며 그 도로계획 기준선이 설정된 도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폭 2분의 1만큼 양쪽 동일한 폭으로 총 폭언이 6m가 되도록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지작물 저촉 여부와 상관없이 양쪽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조건입니다.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미만의 과소 필지를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계획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용도 및 불허 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주거형인 경우 주택 등을 권장 용도로 하고 격리병원, 숙박시설, 공장 및 창고 등은 불허하여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대로 산업유도형은 근생 및 판매시설, 공장 및 창고를 권장하고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불허하여 산업기능 집적을 도모하였습니다. 성장관리형과 산업보전형에선 모두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을 불허하였고 자연보전형은 농어가 주택을 권장 용도에 포함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시 최소 2m 이상 완충 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높이는 4층 이하로 16m 이하 4층 이하 16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단 완충 공간 이격거리는 건축 조례상 완충 공간 확보 기준과 비교하여 강화된 이격거리가 적용됩니다. 환경관리계획으로 옹벽을 포함한 비탈면 수직 높이 기준과 설치 기준을 의무화하고 옹벽 설치 시 경관 문제 해소를 위해 인면 녹화 및 식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임야에 대한 인목 축적 및 평균 경사도 기준은
도시계획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혐오 기피 시설은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상 혐오 기피 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그 내부 도로의 종당 경사는 10% 이하로 규제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도시 지역에 적용이 불가한 적용 기준에 대하여는 대지 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그 15% 이상 확보, 심의 대상 중 지목이 임야와 그 과수원인 경우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별 인센티브 항목 및 그 완화 내용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인센티브 항목을 최대로 적용했을 경우 건폐율 10%와 용적률 25%를 완화할 수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생산관리 지역, 농림 지역은 건폐율만 10% 완화됩니다. 성장관리 구역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예시입니다. 도로계획 기준선에 따른 도로 확보와 권장 용도, 건축, 조경 기준을 충족하여 총 9%의 건폐율을 완화받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해달라는 의견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장관리구역을 수립해달라는 지역은 취락지구, 특화 경관지구가 이미 지정된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중복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며 유형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은 해당 지역은 건축물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이 어려운 여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지금 성장 관리 계획 지금 세운 게 계획 관리 지역하고 녹지 지역입니까? 생산 관리 지역은 빠진 거죠. 예,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를 그러니까 생산 관리 지역은 지금 시에서 이번에 검토가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우려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무분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뭐 물류창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산업형 그다음에 뭐 거기 산업유도형하고 뭐 거기 성장관리형 뭐 주거형 자연보주형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나눠서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이제 몰아넣었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 전체 면적의 50% 정도가 산업유도형하고 성장관리형에 들어갑니까? 몇 프로 정도입니까? 계획관리 저희가 전체. 이 지구별로 전체적으로 봐서 예.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 유도형이나 이제 성장관리형 일부 그런 거를 포함했을 때 전체 계획관리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되냐는 거죠. 이번에 들어간 게 50% 정도, 한 49%, 50% 그저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40%가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거의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산업 유도용이 그거잖아요. 계획관리 지역을 산업 유도용으로 했을 때는 그 공장 수랑 예를 들어서 그 가구 수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공장 수가 뭐 한 70% 정도로 더 많다라든가 그러면 그 지역을 산업 유도용으로 이렇게 묶어서 완전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뭐 만드는 거고,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그렇죠? 가구 수가 한 70% 정도 이상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성장관리용은 이게 혼재됐을 때잖아요, 그렇죠? 예, 서로가 그렇습니다. 예. 공장이랑 뭐 그 주거가 전 가구 수가 이제 혼재됐을 텐데, 그럼 우리가 그 세 개만 놓고 봤을 때 공장이나 물류창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산업유도용하고 성장관리용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 형태에서만 들어가지 주거용, 주거분리용, 주거관리용 그쪽에는 들어갈 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공장하고 물류창고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그 난개발도 방지할 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산업 유도용에 봤을 때 그 안에서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그 업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문을 받는 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도시계획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산업 유도용에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업종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저희 그 서부 지역에서 놓고 봤을 때는 레미콘 공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레미콘 공장이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 유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이제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산업 유도용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문으로 가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심의가 아니고, 그렇죠? 도시계획 심의가 그 받는 게 업종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한쪽으로 몰아서 그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좋지만,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도시계획, 엄격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갈 수 있는데 그냥 산업 유도용으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뭐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뭐 반대하는 업종이에요. 주민 기피 시설로 반대하는 업종인데 산업 유도용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싹 들어가는 경우도 그런 업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산업 유도용으로 만들면서 그 심의 기준이나 자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완화가 상당히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위원회 심의를 그 대부분 안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주민들이 그냥 그 업종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마냥 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쪽에 몰아넣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한쪽에서 보면 또 부정적인 측면,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측면도 나올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냐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좀 가시죠? 안 가나요? 제가 좀 질의를 잘못했나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도시계획위원회 그 자문을 받아서 예민한 사항들은 처리하도록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심의하고 자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심의는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문은 이제 권고를 하는 정도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문의 강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심의도 아니고 자문도 아니면 대책이 없다라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민민 간의 어떤 갈등이 나오면 안 된다. 대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없는 또 이런 단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성장관리 계획을 세운 거를 보면 전 지역에 해당되지만 지금 주로 보면 동북권보다는 서북권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히 많아요. 저도 지금 이게 구체적인 그 지역은 내가 어딘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계획관리 지역의 한 50% 정도가 산업유도형이나 성장관리형으로 갔다고 봤을 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지역들이 아무래도 도시화된 동북권보다는 서북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북권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기피 시설로 갈등을 많이 겪는 그런 또 지역이에요. 공교롭게도.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아까 여기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을 지금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한 걸 보면 중앙신문, 경기매일신문,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 시청, 출장소, 해당 행정복지센터, 공람도서 비치 및 게시판 거제. 제가 한번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저는 볼 때는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알겠어요? 네? 공개적인 어떤 공람 과정,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산업유도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또는 성장관리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공개적으로 한번 수렴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과연 이거 여기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 가서 이거 의견 수렴했고 이런 내용 아냐고 그러면 아실 분 몇 분이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수립한 거는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에 가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는 못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11월 8일 날 남부 문예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주민 공람 절차를 좀 거쳤었고요. 아니 그 절차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 정보를 과연 알고 있겠냐는 거죠. 아까 마냥 고시원 내용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거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문을 보고 누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러나 아까 마냥 산업유도형에 들어간 지역들, 새로 선정되는 지역들만큼은 저는 의견 수렴을 좀 거기서 적극적으로 받는 게 어땠었나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택시 전역에 대해서 당연히 늦겠죠. 늦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은 도시화된 지역에 산업형 유도형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부 지역이나 예를 들어 서탄이나 예를 들어서 팽성이나 이런 그 비도시 지역들이 주로 해당될 확률이 많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 주민들이 산업유도형이 들어왔어? 성장관리형이 들어왔어? 이러다 보면 또 다른 혼란이 나올 수 있고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가지 산업유도형이나 성장관리형이 있을 때 심이나 아니면 자문이나 이걸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그 업종이 혹시라도 그 주민들이랑 갈등이 벌어질 또 그런 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그 체계적인 어떤 그 계획을 한번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견 기간이 끝났지만 그래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산업유도형이나 성장관리형 쪽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들은 주민들한테는 최소한 알리고 의견은 좀 듣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예, 최대한 예. 그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성장 관리 계획으로 이거 지구 지정 된 이유는 이게 이제 개발 행위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 수립을 의하고 또 난개발 또 이제 개발 그 계획적인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한 이제 사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얘기했듯이 그 12페이지에 보면 성장 관리 인센티브 조례 56조 및 61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게 인센티브가 이제 자연 녹지에서 그동안 20%뿐이 그 건폐율을 안 줬는데 이게 지금 30%로 이제 그 상향이 됐고 생산 녹지도 20%에서 30%, 용적률 100% 했고 보존 지역에서 기존 20% 그냥 유지가 됐고 계획 관리가 지금 40%에서 50% 그리고 용적률이 25% 상향된 125%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이 성장 그 계획 지역으로 수립하기 전에 그 이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 있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떤 법을 적용하게 되죠? 이게 완화를 받는 그거는 그 예. 본인이 이제 그 권장 용도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 공동 시설을 설치하거나 예. 아니면 그 도로 개설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그 건축선을 후퇴하고 하는 게 있어야 이제 그 할 수 건폐율 있어요. 완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그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해서 그 전체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한 만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여기 책에도 있지만 그 우리가 그 평택구 관광단지 같은 건 이미 저희들이 기시설로 준비하고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성장 관리 지역으로 이게 수립되게 되면 이런 그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그 기존 그냥 하던 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건가요? 개발 예정지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지구 단위 들어간 지역도 있고 개발 예정지로 된 곳도 있잖아요. 이거 지정하기 전에 지금 개발 사업이 예. 확정된 지역은 예. 이 성장관리구역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제외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또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이런 게 또 저촉 사항이라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 이게 보니까 그 14페이지에 보면 도로 현황이 이제 3m 도로이면 기준선 그러니까 그 3m 도로에 그를 중앙선으로 해서 3m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건축선에서 1.5m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으로 제도화돼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가요? 성장관리구역 그 지역 내에서는 이거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이게 준수하지 않게 되면 뭐 어떤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좀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기존 뭐 있던 그런 그 개발 계획보다 이제 성장 관리 구역으로 이제 제정되게 되면 인센티브도 적용이 되지만 또 어떤 쪽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한된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강정구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주민 공람이라든가 주민 의견 청취 같은 것도 이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느새 내가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었는데 이게 뭐 50%로 이게 더 완화됐대. 또 어떤 쪽은 또 이거 이런 사항은 또 안 된대. 이런 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있으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잘 청취하거나 이런 의견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걸 알게 되는데 평택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현지 주민들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한테는 어떤 그런 뭐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전달되는지요. 그
이 저희가 이제 성장관리구역을 먼저 설정을 할 때도 의회 네.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 이제 그때 이제 의회에서 최소한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은 네. 어떤 공적 규제나 아니면 완화가 생기면은 토지 소유자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14군데를 하면서 한 6천여 분 정도 소유자가 됐었는데 그때 일반 등기로는 비용 때문에 이제 못 보내고 일반 우편으로는 보냈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게 결정이 되면은 최소한 일반 우편으로는 소유자들한테 통보는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거고 옛날 한 십몇 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서 세분화될 때 이게 이제 그때 준농림 지역에서 이제 계획관리 뭐 생산관리 녹 저기 뭐야 보존관리 이렇게 세분화됐을 때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새에 이거 지구 지정이 이렇게 틀려져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원상 그대로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문의도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발생할 거 같은 느낌이 또 들거든요. 이제 이래서 이거 지구 지정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주민들한테 알리는 공지도 중요하시고 또 외지에 사시는 토지주들한테도 이런 거 한치도 이렇게 좀 소홀함이 없이 전달을 하셔야 아마 뒤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지구 지정 뭐 해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성장 관리 지역에 대한 모든 그 예정지에 대한 일들이 이제 평택시 발전에 가는 길목에서 이게 꼭 필요하던 시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가 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20%에서 30%, 10% 그 인센티브는 이제 본인이 그 이제 도로를 확보하거나 주민 공동 시설을 확보했을 경우에 네. 그만큼 이제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현재는 3m 이상이면은 건축 행위가 되는 거였죠. 현재 현재 그 4m 이상 도로가 4m 돼야 이상. 예. 4m 이상 도로. 그러니까 6m를 확보를 하면은 인센티브로 10%를 늘릴 수가 있다. 아, 그 10%가 아니고 그 이제 면적별로 그 토지별로 네. 그 각자 다 좀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녹지를 얘기를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가 10%고요.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 22페이지를 보시면요. 인센티브 항목하고 이제 완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 기준. 원래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였던 거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까지도 가능한가라는 얘기죠? 50%. 그 26페이지에 보면은 주거형 내 소형 카센터 수리점 및 세차장 허용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부 반영.
26. 그거는 이제 주민 의견 청취 시 나온 그 주민 의견이었었고요. 네. 그 주거용 내 그 소형 카센터 및 세차장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었었는데 네. 저희가 세차장 가능한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카센터도 가능하고요. 여기 세차장만 가능한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세차장만 허용. 카센터 소형 카센터나 세차장이나 뭐 세차장에서도 오일 교환하고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 업태로 봤을 때는 실적으로 오일이 교환은 안 되는 겁니다. 불법으로 해놓은 거. 예, 불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공사 현장에 이렇게 보면은 작업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기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세륜기. 그 세륜기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주택과예요? 아니면 환경과예요? 어디? 네? 환경부서에서 환경부서에서 네. 세륜 시설 설치 그 저기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해서 그게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건축 허가과하고 이게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할 때 네. 그때 세종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게 얼마 전에 그 민원 접수가 돼가지고 그 뭐 눈이 오고 비가 왔을 때 그 작업 현장이 이제 토질이 이제 지르니까는 그 작업 차량 바퀴에 흙이 묻어져 나오는데도 세륜기를 걸치지 않고 그냥 나오고 그래서 그 민원을 그 제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 아시죠? 제가 전화해서 저기 한 거. 처음에 주택가로 했더니 주택가도 아니라 그래 환경과 했더니 또 뭐 송출 또 환경부서에서 네. 지금 의원님이 전화 주셨을 때 환경부서에서 아마 세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시의회 의원인데도 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이 부서로 연락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돌림방을 시키더라고요. 예? 근데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는 가능하겠냐 그게 민원 접수가. 지금 그 의원님이 이제 민원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알아보고 연락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 다시 한번 그 교육을 시키든지 하고 그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그렇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께서 세륜기에 대한 관리를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좀 아리송하니까. 그런데 담당 뭐 주택가로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담당부에 연락해서 바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다. 서로가 이렇게 회피를 하시더라고.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 예, 의원님이 지금 그 의견 주신 내용은 저희 도시지 주택흥만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 깊게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예,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관련돼서 지금 관리계획 안 수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거의 올해까지 이게 수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아마 제일 분주하게 아마 지금 올해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 20년도에 이게 하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아마 이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한 3년 유예 주고. 예. 그럼 만약 내년 올해까지 이게 이제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보면은 조금 페널티가 있는 것 같긴 페널티라고 보기는 그렇고 뭐 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는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그게 만약에 혹시 그게 수립이 안 됐을 경우에 내년까지 수립이 안 되면은 그 제조업소 소규모 공장하고 제조업소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역 자체가 도입 배경을 보면은 이제 원래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이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 유도. 그와 또 하나는 또 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 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하는 계획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면 이제 취지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성장 관리 이 구역을 지정을 하다 보면 유형이 뭐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간담회도 했던 이 지금 이제 고덕 지역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는데 수용이 됐으니까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 예를 들으면 거기가 이 지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심의도 면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개발 밀도 확대, 개발 밀도라는 거는 뭐 건폐율 용적률 완화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허용 용도 확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도시계획 심의 면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거꾸로 보면은 아까 반대로 얘기하면 강정구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고 이제 이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존재를 해요. 이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왜냐하면은 모든 게 밀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또 막 개발이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더 난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 심의를 면제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갈등이 막 유발되는 게 많은데 그런 게 이제 이 계획 심의를 면제를 하다 보면은 더 또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게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나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 유도형 쪽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많을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걸 지정하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거는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 저희가 이제 산지가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산지 쪽에도 서부 쪽이 또 분포도가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거의 서부 쪽에 다 돼 있어요. 그렇다고 뭐 서부 쪽에 여러 가지를 이제 분포를 갖고 구역 지정을 하는데 또 거기에 병행해서 저기가 또 이 산지도 의외로 또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 취약지구도 많아지고 거기도 많다 보니까 그 주거용으로 하는 거를 일정 부분 이 산지가 있는 데를 나름대로 이번에는 좀 빠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연 보존형이 좀 빠졌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연 보존형을 좀 어느 정도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이 산지가 좀 분포 있는 데 같은 경우 몇 군데를 섹터를 정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나름대로 이제 성장 관리, 산업 유도형 쪽으로도 만들고 주거용도 만들고 이 자연 보존 형도도 좀 이번에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성장 관리형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게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한 건가요? 네, 용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뭐 여기에 용역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받은 게 없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좀 안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대안이 좀 있나요 혹시 이거 지정하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 관내 그 주요 그 임야 좀 그 일정 높이 이상 되는 그 산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다시 한번 해봤었는데요. 예, 예. 그 성장관리구역 내 그 임야는 그 우리 전체 대비 한 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공장하고 제조업소가 가능한 산업유도형하고 성장관리형 임야 비율은 한 16.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야 비율이 이렇게 되고 그 이제 이 임야 그 인근에
그 주요 산지 인근에 이제 그 난개발이 더 확산될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제 우려가 많으신데 저희가 그 구역을 대부분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일정 지역 그 일정 구역 외부로는 대부분 이제 보전관리 지역이나 이제 농림 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좀 엄격히 제한을 받고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산될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산은 어차피 구역 지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만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와서 뭐 성장관리 관리형 내나 뭐 산업유도형이나 산업 그쪽에 이제 관련돼서 들어오는데 그 안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산지가 있으면 일정 부분 산지를 조금 이 거리를 두고 예를 들어 그 일대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누락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할 자연 보정령으로 지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그게 좀 여기에 지정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다 거의 지금 거의 성장관리용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용은 좀 하부 쪽에 서부 쪽에 하부 쪽에 좀 있고 그다음에 이 북부 쪽으로 서부의 북부 쪽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 북부 쪽에 또 북부 제일 북부 쪽에 보면 산업 유도용으로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용역을 했을 때 자연 보조용이나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완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 이쪽으로 몰려들 거거든요. 분명히 이쪽으로 다 모든 왜냐면 안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이게 10% 계획 관리나 뭐 여러 가지에서 10%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결정이 안 나 있고 도로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6m 확보만 하면은 양쪽으로 확보해서 6m 자기 사유지를 내놓고 6m 확보하면 확보해도 어차피 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계속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왜냐면 그 사례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쪽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고덕 쪽에 성장관리구역하고 주택형하고 성장으로 두 개를 아마 해놓은 것 같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를 가보면은 완전히 교통 뭐 체계도 엉망이고 아무것도 뭐 6m 확보했다 그러지만은 완전 모든 게 다 들어와서 도시계획 심의도 면제받고 교평도 다 저기 면제받고 그러면은 좀 더 난개발이 촉진이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비해야 되는데 원래 취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입 배경이나 저기를 보면은 좋은 취지예요. 솔직히 그런 걸 성장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는 체계적으로. 근데 역으로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고 산지 보호에 대한 것도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마련을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뭐 그런 혹시 좀 이 반영할 부분이 좀 있으면 반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성장관리구역을 지정을 했던 지역에 이제 고덕의 삼성산단 밑에 일부 지역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성장관리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이제 난개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로 확보라든가 이제 그런 계획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난개발이 촉진된 결과를 맞았습니다. 대부분 그때 지정했던 다른 지역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 개발 압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계획 자체가 좀 고민이 많은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6m 도로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고 저희가 보면 이제 그 건물은 이 건축선에서 3m 이격을 하도록 하는 그 조건을 또 부여를 해서 나중에 이제 8m나 이제 그 이상으로도 확보를 할 수 있게 6m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고 필요하면 이제 공공에서 저희가 직접 이제 시설 결정을 해서 확보하는 계획이 가능하도록 그런 장치는 좀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관리 구역 지정이라는 게 참 부작용을 또 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워낙 갈등이 또 야기되고 자연불하게 워낙 또 들어오는 공장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밀려 들어오고 그러면 또 다른 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저희가 그 국토부에서 6월 15일 날 지제세교 신평 원평 그 일원 137만 평 지구 지정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거기 역시 여기에 보니까 폐지 그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행위 제한에 따른 구역 폐지 여기에 보면 총 면적 19개소에서 14개소 해서 이게 감소가 이게 한 48만 2,985평 정도 됐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지역은 그 예. 방충리하고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해제됐어요? 예. 그 저기 137만 평 속에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됐기 있었죠.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거기는 해제를 시킨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궁금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09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팽성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송화 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생산 녹지 지역을 30% 이상 포함하고 있어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9-309호 팽성 송화 2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 제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입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팽성지역은 도시발전이 상대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한 지역으로 금번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일부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중 생산 녹지 지역이 98.7%이나 도시개발 업무 지침 1-5-1에서 생산 녹지 지역 비율을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지침 1-2-3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거나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팽성읍 송화리 201-1번지 1원 팽성 초교와 캠프 험프리스 임지업 지역이며 면적은 약 71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 배정 및 제안서 수용을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동의 현황입니다. 토지 면적이 74.36%, 소유자의 67.28% 동의를 득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팽성 초교와 캠프 험프리스 인근 생산 녹지 지역이 주된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분석 자료입니다. 다음은 캠프 험프리스 인근 지역으로 군용 항공기와 관련한 비행 안전구역 현황 자료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비행 안전구역 현황을 고려하여 공동 주택 등의 토지 이용 계획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황 분석도입니다.
다음은 구역계 설정도입니다. 구역계는 도시계획도로와 용도지역 경계를 하여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현황입니다. 기존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송화 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 아닙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기반시설과 기타 용지로 구분하였으며 비행 안전구역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통 처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 수용 계획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거시설의 전체 4,025세대 1,603인을 계획하였고 계획 인구는 세대당 2.5인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도입니다. 경관 계획입니다. 급수 계획 아닙니다. 다음은 오수 처리 계획 아닙니다. 오수 처리는 팽성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략 사업입니다. 팽성 송화 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총 약 2,98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 송화 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략 한 2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035 기본계획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동북권 시가와용지 한 몇만 평 정도 남았습니까? 그 정확한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한돼 있는 사업들은 다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기억에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50만 평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어요. 동북권이 그 정도에서 한 170만 평 그 정도 남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서북권도 뭐 비슷하게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그 김영주 의원께서도 이제 질의를 했지만 그 지제 역세권 뒤쪽으로 또 이제 135만 평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쪽에 대한 시가와용지는 어디서 확보가 되는 겁니까? 총량제가?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그 별도로 줍니까? 지구가 지정된 별도 물량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내려옵니까? 네. 지금 우려스러운 게 이제 뭐 개발들이 급속히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거 시가와용지에 대한 그 물량이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물론 2040 인구 기준으로 해서 또 뭐 그 지금 그 용역을 넣어서 시가와용지를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획이. 그러나 그게 나오기 전까지 과연 그 시가와용지들이 충분한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평택시에서의 계획 하에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현재 그 이제 우리 시에 접수가 안 되고 그 물밑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현재로선 현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까지 그 좀 그 눈에 보이게 추진되는 사업들은 현재 수용이 가능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2040에서 저희가 이제 인구하고 이제 시가용지를 최대한 이제 많이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게 내년에 그 이제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서는 지금 개발 추진 중인 사업들은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만 해도 물량이 뭐 한 150만 평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이라고 기억이 돼요, 제가. 근데 지금 역세권만 해도 뭐 안중 역세권만 해도 157만 평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은 거지만 결국은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은 자체는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은 거고, 그런 걸 감안하면 뭐 거기 물량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클러스터 뭐 한 40만 평 넘는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이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물량들을 감안하면 이게 상당히 부족하고,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서부권 같은 경우 부족하면 동부권에서 남은 거 좀 땡겨오면 되고, 동부권에서 부족하면 서부권에서 땡겨오면 된다는 어떤 그런 답변들을 제가 들었어요, 계속. 여러 가지 그 행감이나 업무 보고 이럴 때 이제 질의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임시 반평적인 어떤 그런 그때그때 답을 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전체적인 걸 딱 놓고 생각을 하면 사실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아니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계획들이 제대로 안 되던지, 예? 둘 중 하나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제대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하수 계획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하수는 거기 그 송화리 CPX 계획태에 기존에 미군 부대 전용하고 그 안정리 시내에서 나오는 기존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부족했을 때는 거기 정설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들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슬러지는 뭐 별도로 그 지금 에코에서 슬러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 우리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거는 에코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디 에코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량에 대해서. 아 저기 그 지금 에코에 들어가는 현재만 물량. 해도요. 에코가 이제 통합단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통합단가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또 민자에서 투자를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에 기부채나 퍼는 조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그쪽에 대해서 물량을 쉽게 말하면 이제 에코 쪽으로 이제 돌린 거죠. 전에는 녹생토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녹생토로 가면 단가가 뭐 한 6만 얼마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 단가 13만 원 넘는 금액을 에코센터로 해서 지금 저기 그 반입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지금 소화를 못 해요. 그러면 여기 송화지구에서 지금 이런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하수 처리 시설을 어떻게 나중에 처리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내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 실제 물량들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공공하수 처리장 시설에서 박스에다가 담아놨다가 이쪽에서 소화가 되면 며칠 있다가 또 나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그런 쪽에 연결됐을 때도 그 처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같이 수립이 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 생각이 있어서 좀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평택시 이제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그 슬러지 처리는 에코에 당초에 그 기본적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돼 있었고 그 연계 처리하는 거로 물량이 돼 지금 받지를 있습니다. 못한다니까요. 하수 그 슬러지 물량은 지금 현재 뭐 계획 대비 한 70%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 아마 에코에서 다른 것 때문에 아마 되게 이 시설 용량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고요. 업무 협약을 다 썼어요, 시에서. 그래서 본래는 그 특별회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를 해서 지금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데 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개발 계획에서 이런 개발 계획들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냉정히 좀 판단을 하셔서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거는 이상입니다. 저기 하숙가하고 저 연계 처리할 때 협의를 세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도시개발 사업 이게 평택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건가요? 예, 민간이 하는 겁니다. 민간 개발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이주 대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 그 도면 4페이지 보시면은 네. 실질적으로 그 주거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저 농업진흥 지역이 98%입니다. 아, 농업 지역이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농림식품부에서 농업진흥 지역 해제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 그거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개발 계획을 막 입안하는 단계고 아직 이제 획지 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환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긴 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시 내 도시개발 사업들이 대부분 환지율이 한 65% 정도 선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 선을 크게 뭐 벗어나진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가 뭐 거의 한 아까 98% 정도면은 어떤 지정물 보상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감축이 되는데 68% 정도 환지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8% 이상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저는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이제 얘기하면서 개발 계획이나 실시 계획에 하면서 아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65% 정도라는 건 추정하는 거니까 그게 좀 참고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지작물 보상비는 안 나가는데 이제 농지다 보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 비용이 꽤 많이 발생되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보상비가 덜 들더라도 전용 부담금에 따른 부담금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생산녹지인데 이거 생산녹지면 이제 도시 지역이잖아요. 도시 지역 내 이게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이게 지정이 되나요? 지금 그 이제 도시 지역 내를 편입하면서 용도적 이제 농림 지역에서 생산 녹지 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상태잖아요. 생산 녹지잖아요. 네, 농업진흥구역은 해제된 건 상태고 여기 이제 자연 녹지로 이제 용도 지역 변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예. 하여튼 이게 민간이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더구나 이제 팽성 지역에 이 미군 부대 인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손하명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좀 기간도 여러 가지 소요될 수도 있고 요건이 뭐 맞으면 당연히 뭐 지정 절차에 거쳐가지고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뭐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이 도시개발이 민간이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 관련 협의 같은 경우 특히 그 토지계획이용원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치도나 또 나름대로 요새 많이 발생되는 뭐 이 소음, 이 방음벽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거를 협의를 잘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그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거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치 계획이 있으면 조치 계획을 잘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그런 지도 감독 관리 감독도 좀 잘 하셔야지만 이제 잘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좀 잘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 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비 100억 미만 건설 현장 308개소 현장에 대해 시공, 안전, 품질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합동 점검 시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적인 점검 지식을 등을 공유할 수 있어 현장 점검 관련 업무 역량에 강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건설공사 참여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규모 공사 현장 내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구축하여 안전한 건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할 때 의원님들 혹시 저기 하시다 그러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시기적으로?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저기한데 우리 안전 관련하고 교육을 잡을 때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1년씩 해서 연장해서 계약을 해놓은 거죠? 아니에요? 네. 별도로 이 용역비나 이런 걸 주는 거는 없고요. 안전관리원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협약이. 알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